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역사학자로서 노년 인문학을 새롭게 전공하고 있는 김양식입니다. 이번에 제가 펴낸 책이 나이 듦 가슴 뛰는 내일이라는 책입니다. 어떻습니까? 가슴 뛰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나이를 먹으면서 가슴 뛰는 삶이 아니라 가슴이 식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슬픈 일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나이를 들면서도 가슴이 뛰는 그런 어떤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인생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깊이 고뇌하고 사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100세 시대에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면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그 삶의 지혜를, 그리고 삶의 태도와 전략을 제시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2018년도에 노년 철학 한일 국제회의에 참석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노년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 노년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 이후에 한국의 어떤 노인 문제를 인문학적으로 이제 다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바람직한 노년상 연구를 해서 연구 보고서를 펴냈고, 그 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이 대중적인 이 책을 펴내게 됐습니다. 이 책은 크게 이제 네 가지의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하나는 제가 이제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역사학적인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어떤 키케로를 해가지고 동양의 어떤 공자 해서 지난 어떤 2000년의 노년의 지혜를 현대적으로 이제 재해석해서 적용을 하려고 했었고요. 또 하나는 노년학에 대한 관련 저서라든가 논문들을 최대한 뽑아가지고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종합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이제 객관적인 그런 어떤 바람직한 나이듦의 지혜를 추출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 통합적인 관점입니다. 대부분 굿 에이징 하면은 이 어떤 이 돈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육체적인 건강에만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논의를 하는데, 실제 지혜롭게 그리고 행복하게 나이 들기 위해서는 이 물질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은 정신적인 측면이 오히려 나이를 먹어가면서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 여러 이 학자들의 논의를 통해서 이미 입증이 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 물질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실제 65세 이상 노인의 어떤 그런 문제를 접근하는데 반쪽 접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우려를 범하고 있지 않나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물질적인 측면보다는 어떤 어떻게 하면은 행복하게 인생을 여물어 갈 수가 있을 것인가, 무르익어 갈 수가 있을 것인가, 그 가치 또는 바람직한 삶의 태도 또는 삶의 지혜를 찾아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지난 20여 년 동안 요가 명상 수행을 해왔기 때문에 요가 명상적인 그런 기반을 위해서 나이듦의 어떤 문제를 접근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 나이듦의 지혜를 크게 5부로 나눠서 정리를 했습니다. 제 1부는 나이듦의 위기와 해서 현재 우리 사회가 처한 노년들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진단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위기에서 벗어나 가지고 100세 시대의 새로운 기회로서 나이듦을 펼쳐 나갈 것인가를 대안을 이제 찾아보고자 했고요.
그다음에 제 2부에서는 그 나이듦에 대한 그 새로운 그 이해를 해보자 했습니다. 지금 한국인의 한국인들은 대부분 그 나이듦에 대해서 노년에 대해서 노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20세기 우리가 물려준 우리의 노년상은 대부분 부정적인 노년상입니다. 그래서 나이듦은 늙어감이고 늙어감은 퇴물로 이제 인식이 됐고 모든 사회 시스템이 젊은 층을 젊은층을 해서 이제 조직화가 돼 있었기 때문에 실제 60세, 65세 이후의 어떤 노령층들이은 어떤 사회 어떤 주변부로 이제 밀려나는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와 같은 부정적인 노년상에서 각 개인들이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들어가는 데 있어 나이 먹는 거에 대해서 그냥 늙어가고 이제 쓸모없는 인간이 됐다라는 사고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 있거든요. 이와 같은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육체적으로 건강할지 몰라도 노년의 위기를 지혜롭게 대처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그럼 진정으로 우리가 이 노년기 최소 어떤 65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전망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좀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하면서 기존의 어떤 학자들이 쓴 행복하게 나이 드는 여러 어떤 이론적인 것을 총 정리를 하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 제시한 안이 영적인 나이 들기입니다. 즉 스피리추얼 에이징 해가지고 영적인 나이듦, 영적인 지혜를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나이듦의 꽃이 아닌가라는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 3부에서는 이제 인생 산막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어떤 구체적인 방법론, 그다음에 전략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나이듦의 가치와 지향점은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4대 영역 12개의 어떤 미덕을 제시했고, 그런 미덕을 어떻게 인전 나이 드는 과정에서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전략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일상적인 삶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바람직한 삶의 태도 12가지를 정리를 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수용한다, 또는 언제 어디서나 이제 미소 짓는다, 또 단순한 삶을 산다, 등등 12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제 4부에서는 자기 돌봄이라는 그런 어떤 주제에서 노년기에 특히 나이를 먹어갈수록 왜 자기 배려, 자기 돌봄이 필요한가를 제시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 자기 돌봄의 어떤 지혜와 기술을 7가지로 이제 정리를 했는데, 그 7가지는 자기 주도적인 어떤 건강 관리, 몸에 대한 새로운 각성, 그다음에 이제 근력 키우기, 그다음에 굳어진 어떤 오감을 이제 일깨우는 문제, 건강한 어떤 뇌를 만들기, 그다음 영적인 성숙 등의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제 5부는 습관이 답이다입니다. 그럼 제가 왜 제 이 5부를 습관이 답이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느냐면은, 나이를 이제 먹어갈수록 결국 자기 삶을 지탱하고 그다음에 노년의 위기에서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자기의 습관입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행동, 행위, 마음 씀씀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어떤 몸이 서약해지고 의지력도 약해진 상황에서 결국 자기 일상적인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고, 전 이것을 92세로 돌아가신 저 아버지를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제 5부는 습관이 답이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좋은 습관을 길들일 것인가, 그렇다면은 이 좋은 습관이라는 어떤 무엇인가 해서 기존의 여러 책을 참고를 해서 좋은 습관을 뽑아봤더니 모두 24개입니다. 그래서 이 24개를
그냥 그 병렬적으로 나열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 중에서 핵심적인 습관을 그 12개를 뽑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습관을 젊은 나이부터 길들여 나가는 것이 결국 예, 아마 행복하게 또는 아는 바람직하게 나이 들어가는 노년과를 맞이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보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책은 100세 시대에 행복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는 그런 삶의 어떤 안내서 내지는 지침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책은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굿 에이징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바람직하게 나이 들어가는데 하나의 어떤 징검다리 내지는 어떤 길잡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갓 60을 넘겼기 때문에 미지의 70대, 80대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자신을 위해서 이 책을 쓴 측면도 있고 더 나아가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인생 버스들에게 조금이나마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 될까 해가지고 연구 보고서를 대중적인 안내서로 이제 펴내게 됐습니다. 부디 이 책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나이 든 하나의 어떤 미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